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전쟁 속에 살아왔습니다. 감기와 바이러스, 스트레스와 염증, 그리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병과의 싸움. 과연 그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현대인의 사망 원인 부동의 1위, 암입니다. 면역력이 흔들리면 암은 언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온갖 염증성 질환들이 시작되더니요. 암이 올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건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똑같이 살아도 누군가는 암 앞에서 무너지고 누군가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생존의 비밀 건강 큐레이터 김대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은 낯설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장면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위 내시경으로 위 점막에 있는 암 조직을 직접 절제하는 내시경적 위 점막 절제술의 장면이죠. 다행히 암 조직 주변에 전이는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평생 동안 암 진단을 받을 확률 무려 38%. 3명 중 1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가족 누구 하나는 암에 걸린다라는 뜻이죠. 우리 주변에서 암 앞에 쉽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끝까지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분도 계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애초에 암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그저 감기만 피하는 정도의 체력, 수준으로 이해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면역력이야말로 암을 이겨내는 힘, 그리고 더 나아가 암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 몸 최초의 방어선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생존의 비밀에서는 바로 그 면역력의 진짜 정체를 파헤칩니다. 암은 운일까요? 아니면 준비한 사람만이 피해갈 수 있는 질병일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찬바람이 스치는 공원, 고요한 풍경 속 누군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어떻든 이 길을 하루도 빼놓지 않는 사람, 47세 남성 순 씨입니다. 러닝이 유행이라서? 아닙니다. 이건 그녀에게 생존의 증거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죠. 이렇게 매일 달리기 하시나요? 네, 맞아요. 매일매일 뛰고 있어요. 이렇게 걷고 뛸 수 있는 게 살아있는 증거 같거든요. 그런데 성순 씨의 러닝엔 남들은 하지 않는 특별한 동작이 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녀는 왜 이 동작을 멈추지 않을까요? 림프 세개를 띄워가지고 매일 림프가 붙지 않게 잼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활기차 보이는 그녀. 하지만 그 밝음 아래에는 감추고 싶었던 고통의 시간이 숨어 있다는데요. 딸에게만큼은 늘 강한 엄마이고 싶었던 성순 씨. 그러나 지난해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요. 유방암 중에서도 3중 음성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진행 속도도 빠른 좀 위험한 타입의 암이더라고요. 3중 음성 유방암. 진행 속도도 빠르고 전이 위험이 높아 고강도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필수인 가장 무서운 암 중 하나입니다. 가슴 통증 정도라 넘겼던 병원 방문. 하지만 성순 씨에게 돌아온 건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정말 안 났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하니까 아, 이거 진짜 내가 암에 걸렸구나. 현실이구나. 이거 꿈 아니구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러면서 밤마다 이제 잠든 아이 얼굴 보면서 매일 울었었던 것 같아요. 엄마라서 버텼습니다. 무너질 시간조차 없었죠. 7개월 가까이 이어진 강도 높은 항암 치료. 암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고 체력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워낙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요. 그때 4kg가 순식간에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2차 항암은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면역은 더 떨어지고 머리도 이제 그때 다 완전히 빠지게 됐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고속도로처럼 뻥 뚫렸어요. 그냥 손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 부분이 그냥 이렇게 한 줌씩 빠질 정도로. 암세포를 잡기 위한 항암은 그녀의 면역세포까지 무너뜨렸고 머리카락도 끝없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 고통보다 성순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이한테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아이도 편도선염이 와가지고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아프고 아이도 병원에 둘 다 있는 상황을 보고 있으니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요. 좀 그때 내가 안 아팠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하루라도 빨리 엄마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 시간들. 성순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암이 남긴 흔적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녀를 끝까지 버티게 한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암 환자이기도 하지만 엄마니까 아이를 위한 그 마음이 훨씬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치료받아서 빨리 다시 건강한 엄마로 돼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그렇게 내 면역력을 키우기 열심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순 씨만큼이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새벽 3시. 이른 새벽 활기찬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여는 75세 이정순 씨입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에너지 넘치는 그녀는 매일 똑같은 아침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아휴, 그래. 하다못해 얼굴에 화장이라도 좀 하고 이래 좀 챙기고 나오다 하면 2시 반에 일어나야 돼. 여유 있게 하려고 하면. 20년 넘도록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를 여는 미라클 모닝. 정순 씨의 활기찬 루틴은 그녀가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방식입니다. 아, 머리 잘 나왔다. 잘 됐다. 다 미장원에서 가서 한 것 같다. 하지만 이 환한 아침 뒤에는 쉽게 꺼내지 못한 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 목욕탕을 잘 안 아는 사람하고는 안 가려고 그래. 배에 흉터들이 많아서. 수술을 한 5군데는 5번은 다 찢었고 이렇게 꾸몄고 해서 대장암 수술했지. 갑상선 수술했지. 복통이 와가지고 아파서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응급실에 119를 불렀어. 불러서 갔더니 덩어리가 되게 큰 대장암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한 3기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 50대 중반 그녀를 쓰러뜨린 원인은 극심한 복통으로 찾아온 대장암이었습니다. 6개월간 이어진 항암 치료. 먹기만 하면 토했고 몸무게는 10kg 넘게 빠졌습니다. 대장 절제 수술을 받고 5년 만에 겨우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평온한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암, 갑상샘 암이 찾아온 겁니다. 남들이 착한 암이라 그래가지고 갑상선 암이라 하면 아무렇게도 안 치잖아. 그거 아니야. 갑상선 수술하면 말을 못해.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와서 한참 몇 달 있다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목소리 변할 줄은 몰랐어. 갑상선. 그리고 이게 평생 약 먹을 줄도 몰랐고. 한 번도 힘든 암을 정순 씨는 2번이나 이겨냈습니다.
전이는 없었지만 그 과정의 상처는 깊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순 씨는 자신의 일상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가르는 첫 차. 오늘도 4시에 맞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셨는데 안 피곤하세요? 너무너무 재밌지 뭐 즐겁고. 새벽 공기를 헤치고 향한 곳. 바로 이곳입니다. 조용히 사라졌다가 트럭 운전석에서 다시 등장한 정순 씨.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정순 씨의 하루를 좀 더 가까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추격 끝에 다시 만난 정순 씨. 그녀는 왜 트럭을 몰고 있었을까요?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탁송 기사예요. 26년째. 탁송이 뭔데요? 차 사시면 제가 배달하는 일 하고 있거든요. 고객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신차 배달 전문가. 정순 씨는 벌써 26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많게는 400km. 전국 방방곡곡을 달리며 오늘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이렇게 나는 이상 없고 천장 한번 올라가서 봐야 돼. 탁송 업무는 단순히 운전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차량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죠. 정순 씨의 꼼꼼한 성격은 이 일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초보 시절엔 여자가 얼마나 버티겠어라는 선입견도 적지 않았답니다. 무슨 오시면 문초리도 있지. 지가 다녀봐야 얼마나 할 거라고. 일주일 못 버티겠다 이렇게 했어요. 첫날 나보고 그만두라고 울산을 데리고 갔어. 울산에서 오면 4시간 5시간 걸리는데 졸려서 혼났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자. 일주일 하니까 하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거야. 그냥 들어누워 있으면 텔레비나 보게 되고 누워만 있게 되고 운동도 전혀 안 되고 힘들고 다리 절고 허리 구부리면서도 일하러 나올 때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아파도 참고 나와서 걷기라도 하잖아요.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일은 해야 돼. 살아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허리 좀 피고.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도 휴식 시간만큼은 꼭 챙깁니다. 그녀의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루틴이기 때문이죠. 바로 면역력을 높이는 스트레칭인데요. 이게 순환에 참 좋아. 이게 여기 순환 다 되고. 어깨 아래 림프를 자극해 굳었던 근육과 순환을 함께 풀어주는 동작들. 왜 그렇게 운동하면 뭐가 좋아요? 운전하는데 근육도 풀리고 좋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칭을 마치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각종 채소로 꽉 채운 정순씨표 도시락. 한 가지씩 다 먹어봐야지. 나와서 먹으면 더 맛있어. 그리고 도시락만큼이나 정순 씨가 절대 빼놓지 않는 하루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인삼 다당채. 아무리 바빠도 무너진 면역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꾸준히 챙겨온 건강 습관입니다. 아우 따뜻하고 좋다. 먹기도 좋고. 이게 인삼 다당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면역 수프를 갖다가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저 쭉 먹고 있어요. 면역력은 미리미리 챙겨야 되고 아프고 나서 챙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방암을 경험한 남성순 씨, 대장암과 갑상샘암을 함께 견뎌낸 이정순 씨. 두 분이 암 투병을 통해 공통적으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을 잃으면 암은 언제든 다시 찾아온다 라는 진실이죠. 그 이유는 대부분 동일한데요. 바로 항암 과정에서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면역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 이후 다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무너진 면역력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순 씨와 정순 씨는 러닝, 스트레칭 같은 운동으로, 그리고 인삼다랑채를 꾸준히 챙기는 방식으로 그 무너진 면역의 벽을 다시 세우고 있었는데요. 특히 인삼다랑채는 면역 반응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 폐혈증, 골다공증, 다양한 질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면역 반응,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을 지키는 걸까요? 지금부터 면역세포 삼총사를 통해 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병원체가 침입을 하면 가장 먼저 맞서 싸우는 최전방 전사들, 바로 호중구, 대식세포, 그리고 NK세포, 일명 면역세포 삼총사입니다. 먼저 호중구를 살펴보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직접 쫓아가 집어 삼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계치가 차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고름처럼 남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식세포, 이름 그대로 많이 먹는 세포라는 뜻인데요. 대식세포는 호중구가 놓친 병원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심지어 성면과 같은 발암물질까지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담 특수 요원이라 할 수 있는 NK세포, 내추럴 킬러 셀의 약자인데요. 세포의 자연사를 유도시키는 그런 세포로서 암세포를 직접 찾아가 스스로 사멸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일종의 암세포 저격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약 5천여 개. 그런데도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 바로 방금 보신 것처럼 NK세포가 암세포를 끊임없이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활발한 정리작용을 우리는 면역력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면역력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없어져야 할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매일 만들어지는 암세포까지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몸 균형은 급속도로 붕괴하게 됩니다. 면역력은 그만큼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두꺼운 방벽이자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한 거죠. 문제는 이 중요한 면역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년이 지나면 누구나 건강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암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죠. 차가우면 암에 잘 걸린답니다. 맞아. 이럴 때 호스피스 병동에 가니까 그 40대 됐나 봐. 배를 꼭 켜잡고 이암 걸렸나? 고통스러워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더라. 저 신랑 너무 나이도 누나도 어린데. 나하고 1살 차이거든요. 근데 한 5년 전에 위암. 어머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가족력이구나. 가족력인가 봐. 맞아. 그것도. 자기는 좀 요즘 걱정되는 건 없어? 암보험 든 게 한 어.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약해인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해. 그래가지고 내가 뽑아왔지. 암이 30대 옛날에 상담해주고 있는 이 여성, 아니야. 윤경순 씨는 30대, 동네에서 50대, 건강 박사로 불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째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윤경순입니다. 고객님들이 보험 들 때 뭐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 암 환자들이 많으니까 암 진단비가 뭐 1억이면 얼마예요? 5천이면 얼마예요? 암 치료비는 또 얼마예요? 그런 걸 많이 물어보죠. 남들의 건강 고민은 누구보다 귀 기울여 왔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서 울리는 이상 신호만큼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언제부턴가 계속 흐려지는 시야는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몸의 이상 신호는 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건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피곤해요. 빨리 피곤해져요. 눈으로 피곤함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오후가 되면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감. 고객의 건강은 늘 챙겼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영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또다시 현장으로 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좋은 거 하나 상품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 드리고 갈게요. 고객 앞에서는 힘든 모습을 보일 수 없기에 늘 웃으며 하루를 버팁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리 괜찮으세요? 다리. 요즘 많이 하더라고, 수술. 근데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셔야 돼. 그죠? 다음에 치료비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하나 뭐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되면 또 해보시고. 그죠, 언니? 네. 과거에는 방문 판매까지 했던 베테랑 영업인. 20년 넘게 외근을 해왔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조금씩 버거워졌습니다. 떨어진 체력, 그리고 부쩍 늘어난 기침. 특히 찬바람이 부는 날엔 기침이 더 심해져 사람을 많이 만나는 영업직으로서 큰 부담이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 호흡기도 약하고 기관지도 약해요. 감기 한 번 걸리면요, 1년 내내 가는 것 같아요. 영업할 때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고객 만날 때도 민폐가 되는 것 같아요. 감기 걸린 사람 안 좋아하잖아요. 해가 갈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까지 영향을 주는 건강 때문에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추워. 결국 남아있던 영업 스케줄도 미루고 조기 퇴근한 경순 씨.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실내 온도부터 올립니다. 요즘 따라 더 심해진 한기. 예전보다 추위를 훨씬 민감하게 느끼죠. 발이 꾹꾹 얼었어. 아유. 가을부터 봄까지 거의 매일 신는다는 수면 양말은 경순 씨의 필수템이 됐습니다. 따뜻해. 보송보송하다. 기침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네. 차가워진 몸을 데우기 위한 그녀만의 긴급 처방. 바로 직접 끓여 마시는 모과차입니다. 떨어진 면역을 챙기기 위해 모과, 도라지, 대추, 꿀을 넣어 매일 정성껏 끓여 마십니다. 따뜻해. 달고 좋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면역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듯한데요. 몸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왼쪽 귀도 멍하더니 이명이 왔어요. 그리고 기관지도 안 좋고 우리 아버지가 폐 수종으로 폐가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폐도 막 약해지고 갑자기 막 가렵네. 너무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가렵네. 또 시작이네. 뭐 단 것도 없는데 날씨 추운 거밖에 없는데 왜 이러지? 가려. 최근엔 전에 없던 가려움증까지 생겼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의 심한 가려움. 보습제를 발라도 잠시뿐. 증상은 오히려 심해져 갔는데요. 한 군데 가려우면 전체가 막 가렵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아까 여기서 좀 가려운 게 다 부풀어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가려워가지고 이렇게 쭉 가려워서 긁으면 다 이렇게 상처가 나도록 피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맺힐 정도로 이렇게. 만성 피로, 가려움증, 감기 증상까지 무엇이 문제일까요? 흔히 면역이 약해지면 감기에 잘 걸린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피로감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근육통이나 두통이 잦아지게 되는데요. 또 피부가 가렵거나 발진이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요. 면역저하의 대표적인 신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요.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염증이 쌓여서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고혈당 같은 대사질환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경순 씨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모두 면역력 저하로 시작되는 초기 신호들. 하지만 면역력 저하의 시그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수많은 질환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이죠. 제가 가진 병명은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은 접촉성 피부염 제가 진단받은 거였고요. 그 망막 박리하고 비문증 이건 받은 거고요. 병원에서는 지방간이 많대요. 그리고 이에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종양을 의사 선생님이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가려움증에 위종양까지 관련 없어 보이는 병들이 같은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진단명만 30여 가지. 이 연쇄 질병 폭탄의 도화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지혈증, 위염, 지방간, 역류성 식도염, 게다가 망막 박리까지. 경순 씨에게 연달아 찾아온 이 질환들, 과연 면역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면역 노화인데요. 나이,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력은 서서히 약해지기도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면역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의 면역 나이도 같이 함께 늙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면역 나이가 많을수록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사람마다 다른 혈관 나이 역시 면역 노화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면역력은 단순히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을 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당뇨병, 비만, 지방간 같은 대사질환부터 동맥경화,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질병의 공통된 뿌리, 그 중심에 바로 면역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여 가지에 달하는 몸의 이상 신호들. 이 악순환을 끊고 싶었던 경순 씨는 좋은 수면이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말에 따라 요즘엔 밤 10시 전에 잠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타는 듯한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이 수면 장애까지 불러오고 있죠. 깊이 잠들지 못한 채 밤새 뒤척거리기 일쑤입니다. 잠을 설치며 맞는 아침. 개운하게 눈을 뜬 게 도대체 언제였을까요? 무겁고 지친 몸, 여전히 쓰린 속. 오늘도 이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우 속쓰려. 아우 속쓰려. 빈속은 위에 더 부담되죠. 경순 씨는 냉장고에서 양배추를 꺼냅니다. 양배추가 위 건강에 좋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 경순 씨는 속쓰림 때문에 매일 아침 양배추를 데쳐 먹습니다. 이렇게 위 건강을 신경 쓰는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위암 전조 증상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위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에 종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처럼 되지 않을까. 저희 어머니가 저 29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발견하자마자 복수 차면서 말기잖아요. 8개월 딱 앓고 돌아가셨어요. 항문에서 검은 물 나오고 몸의 모든 검정물이 일주일 전부터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모든 물은 다 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가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암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경순 씨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정어머니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나이에 가까워진 지금
자신에게도 나타난 위암 전조 증상은 두려움을 점점 더 키워갔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제가 아파요. 혹이 없을 때는 안 아프지만 옛날에는 안 아팠지만 지금은 아파요. 그리고 음식을 많이 못 먹고 조금씩 많이 먹어야 돼요. 금방 배부르잖아, 혹이 있으니까.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처럼 그저 일상의 불편함이라 여겼던 증상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위암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던 겁니다. 기침, 가려움증, 만성 질환들에 이어 암의 문턱까지 찾아온 지금. 이 모든 것은 떨어진 면역력과 함께 연쇄적으로 터져나온 질병 신호들이었습니다. 면역력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고혈압, 지방간, 위염, 망막박리까지 건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건강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도미노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쓰러진 그 한 개의 도미노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뒤에 있는 그 어떤 도미노들도 세울 수 없죠. 계속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 몸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떨어진 면역력을 다시 세우지 않고서는 무너진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쓰러지지 않는 탄탄한 면역력,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암을 이겨낸 주인공은 이 탄탄한 면역력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생존의 비밀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암과 갑상샘암을 모두 이겨낸 정순 씨. 오늘도 새벽 2시 반이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즐겁게 노래를 흥얼거리며 트럭 탁송일을 이어가고 있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 상쾌하게 아침 업무를 마칩니다. 오늘은 끝나신 거예요? 네, 지금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야죠. 어머니 운전 오래 하셨는데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이고, 안 피곤해요. 아직도.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합니다. 4시 버스 타고 가서 사무실에서 일 하나 받아가지고 하나 끝나면은 한 11시나 12시쯤 되고. 매일 같은 루틴, 같은 시간. 피로를 모르는 듯한 이 규칙적인 삶이 정순 씨만의 건강 비결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어느새 점심때. 새벽부터 일하고 온 몸임에도 식사는 직접 챙겨 먹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차리는 따뜻한 집밥. 정순 씨의 면역력 한 상이 완성됩니다.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다. 고기도 오늘 잘 삶겨가지고 맛있다. 보통 음식을 이렇게 자주 해서 드세요? 어떠세요? 네, 매일 해먹지. 매일. 한 서너 가지 했다가 하나라도 떨어진 거 없으면 태워 그거 한 가지 또 사와서 하고. 마늘도 나 절대 저기 갈아놓은 거 사본 적이 없고 내가 저렇게 저기 달아놔가지고 이렇게 놔뒀다 말리면 쓸 때 2-3개씩 꺼내가 내가 그때 까가지고도 네, 마늘도 그렇게 해서 먹어요. 제 나이 되면 대충 때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면역력의 시작은 영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열심히 잘해 먹어요. 혼자 먹는 식사라도 정성만큼은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집밥은 2번의 암을 이겨낸 그녀의 가장 기본적인 면역 루틴이죠. 집밥처럼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식사는요,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죠. 실제로 연구에서도요, 주로 집에서 식사하는 노인이 외식을 자주 하는 노인보다요, 사망률과 만성질환 위험이 낮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국 잘 차린 집밥이요, 노인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면역 처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식사 후 나른해질 시간. 75세 정순 씨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엔 탁구장입니다. 왔어. 오늘 컨디션 어때? 우리 한번 재밌게. 오늘 재밌게 놀자. 주로 60대가 많은 시니어 탁구 동호회. 그 속에서 정순 씨는 최연장자이자 실력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정순 씨는 오늘도 동호회의 에이스죠.
어이구. 두 번의 암을 겪으며 면역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순 씨. 그래서 더 움직이고 더 웃으며 살아갑니다. 탁구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하체와 상체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요. 혈류가 원활해지고 면역세포가 온몸으로 순환하기 쉬워집니다. 또 순간적인 판단과 반응이 필요한 운동이라서요. 뇌의 기능을 자극해서 인지 저하를 예방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낮춰줘서 면역 기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일 하는 탁구, 중간중간 챙기는 스트레칭. 생활 속 작은 운동들이 정순 씨의 탄탄한 면역 루틴입니다. 오늘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내가 좋은 거 줄게. 한번 먹어봐. 맛있는 거 갖고 오셨나 봐. 여기에 또 하나 정순 씨가 빠뜨리지 않는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정순 씨의 면역력 지킴이라는 인삼 다당체입니다. 이게 인삼 다당체라는 건데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야.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없애주잖아. 그거 들어봤지? 짠, 한번 우리 한번 보자. 건강을 위하여 안녕. 인삼 다당체는 두 번의 암을 이겨낸 정순 씨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챙기는 루틴 중 하나입니다. 이게 먹어보니까 뒷맛이 건강해지는 맛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잡숴보니까 어때? 그냥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가 없어졌어. 그렇다면 정순 씨의 실제 면역력은 어떤 상태일까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의 암을 견뎌냈다곤 믿기 어려울 만큼 정순 씨의 면역력은 정상치를 넘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겁니다. 두 번의 암을 이겨낸 정순 씨. 그가 면역력 관리를 위해 꼭 챙긴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삼 다당체인데요. 대체 뭐길래 정순 씨가 매일 챙기시는 걸까요? 인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사포닌은 뿌리에 풍부하고 인삼의 몸통과 줄기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다당체가 듬뿍 들어있습니다. 다당체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당들이 연결된 고분자 탄수화물인데요. 그렇다면 이 인삼 다당체가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 들리는 이 사이렌 소리처럼 인삼 다당체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깨워주는 신호탄이죠. 특히 암세포 저격수, 바로 NK세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삼 다당체는 NK세포가 암세포를 더 빠르게 찾아내고 정확하게 곤란에 제거할 수 있도록 활동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 인삼 다당체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8주에서 14주 사이에 NK세포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삼 다당체는 면역 활동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바이러스와 암세포가 가득한 몸에 면역세포만 있을 경우엔 바이러스만 제거하고 암세포는 일부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삼 다당체를 함께 넣으면 면역반응 활성도를 높여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같이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 다당체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면역세포의 또 다른 기둥이죠. 바로 대식세포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식세포는 세균, 박테리아, 발암물질까지 먹어치우는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14주 동안 인삼 다당체를 섭취한 그룹에서 이 대식세포의 활동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NK세포와 대식세포 두 핵심 면역 전사가 동시에 강해지면서 전반적인 면역력을 탄탄하게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만성 질환에 이어 위암의 문턱까지 다다르게 된 경순 씨. 연달아 터진 질병 신호 앞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무너진 면역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면역력 되돌리기 생존 프로젝트. 암을 이겨낸 남성순 씨와 두 번의 암을 극복한 이정순 씨의 실전 면역 노하우를 전수받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면역 밥상.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든 집밥을 하루 한 끼라도 꾸준히 챙겨 먹는 실천부터 시작합니다. 맛있다. 두 번째는 움직임을 되살리는 루틴. 경순 씨는 스트레칭에 흥을 더해 줌바 댄스로 유산소 효과까지 올려봅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는 잠시 내려두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깨워 조용히 잠들어 있던 면역력을 다시 호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면역 컨디션을 깨우기 위해 경순 씨는 인삼 다당체도 꾸준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경순 씨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생존 프로젝트 후 경순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아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윤경순 씨의 NK세포 활성도는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인된 것. 꾸준한 면역 루틴이 몸속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진 순간입니다. 생존 프로젝트 동안 경순 씨가 꾸준히 실천해온 인삼 다당체 루틴. 이 작은 변화가 경순 씨의 불안한 마음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까요? 인삼 다당체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폐암세포를 이식한 실험쥐에게 인삼 다당체를 투여했더니 암세포 성장 속도가 약 절반 정도로 줄고 암으로 인한 생존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인삼 다당체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도와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삼이라고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 모든 인삼이 같은 다당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자라는 기간이 다당체의 양을 결정 지을 수 있는데요. 재배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당체가 더 풍부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재배 환경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품종의 인삼이라도 어떤 땅에서 자랐는지, 물을 얼마나 머금었는지, 햇볕은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다당체의 질도, 그 양도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확 시점과 가공하는 방식 역시 중요한 변수인데요. 언제 캐서 어떻게 건조하고 어떤 공정으로 추출했는지에 따라 다당체의 활성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삼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면역에 좋은 다당체 효과를 모두 동일하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인데요. 즉, 어떤 인삼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가 면역력 관리의 성패를 가른다라는 이야기죠. 강도 높은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 견뎌내며 두 번의 암을 이겨낸 이정순 씨. 그녀 역시 인삼 다당체를 꾸준히 챙겨오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인삼 다당체가 방사선과 같은 강한 스트레스 환경에서 몸의 방어 반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간에 간 손상을 일으키면 괴사의 영역이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간 손상 이전에 인삼 다당체를 투여하면 괴사의 범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삼 다당체가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삼 다당체는 간의 항산화력을 높여 간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종 질병의 습격, 그리고 암 가족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면역력 사수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경순 씨. 그녀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이전에는 몸이 피로감도 높고 처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런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샘솟듯이 올라오니까 피곤함이 없어서 피로감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저희 집안이 아시다시피 암 가족력이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짓눌렀는데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정말 꾸준히 제가 이런 관리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흔들렸던 면역 밸런스를 다시 세우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경순 씨. 이제는 두려움보다 자신감이 앞서는 하루입니다. 경순 씨의 건강에도 따뜻한 봄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인삼 다당체 추출물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6g입니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인삼 다당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특이 체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암을 이기는 힘, 그리고 그 암이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힘. 결국 그 시작도 그 끝도 쓰러지지 않는 면역력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면역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입니다. 그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생존의 비밀입니다. 즐거운 파도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